아니 엔진 오일이 줄어들면 문제인데 늘어나면 야 그거 돈 버는 거 아니냐? 네, 안녕하세요. 오카 김환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세요. 요즘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얼마 전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탔죠. 그러면 네 소렌토는 엔진 오일 증가하지 않았냐?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무리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도 차 타고 나서 그때마다 오일을 뽑아보고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. 딥스틱을 이걸 뽑아보나? 오일 넣을 때 한번 찍어보고 맞게 넣었나? 맞게 넣었구만. 뭐 이런 정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한참 타고 나서 오일이 좀 새는 것 같네? 뭐 이라든가 아니면 좀 오일이 좀 타는 것 같네? 뭐 이럴 때면 한번 찍어보죠. 그러면 이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이거 왜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도 이슈가 됐다기보다는 아마도 한 분이 오일량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온라인에 올리니까 동호회나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볼까? 하면서 나도 그러네? 나도 한번 찍어볼까? 나도 그러네? 이러면서 문제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마 원래 있었던 문제가 갑자기 발견된 거라는 거죠. 그럼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한번 봐야죠.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. 아니 오일이 어떻게 늘어나? 우리나라가 뭐 산유국이야? 오일이 저절로 이렇게 막 증가해서 막 이렇게 수출도 할 수 있겠네. 네, 실은 이게 오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엔진 오일에 다른 이물질이 섞이는 문제죠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, 엔진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 연소실에 휘발유 그리고 디젤 뭐 이런 연료를 위쪽에 분사해서 이걸 태우면 그 팽창하는 힘으로 피스톤을 아래로 내보내고 그걸로 왕복하는 거죠. 아래로 내리는 이 힘으로 왕복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밸브랑 여기에 연료가 들어가는 거랑 위쪽만 보게 되잖아요. 위쪽을 주로 보는데 위쪽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아래쪽 오일 쪽입니다. 이 아래쪽을 보면 오일팬에 오일이 고여 있고요. 이 오일을 튕겨주고 쏴주고 펌프로 순환시켜주고 합니다. 오일이라는 건 원래 윤활, 청정, 냉각을 다 하는 거거든요. 그냥 윤활유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. 좀 섭섭해. 윤활이 아니라 씻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냉각을 하는데도 써야 돼요. 피스톤이 굉장히 뜨거운데 위에서 계속 불이 붙으니까 밑에서 이걸 쏴서 이걸 냉각시켜주는 것도 오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. 이 피스톤 보면 위쪽에서는 연료가 막 아래쪽에서는 오일이 막 서로 양쪽에서 막 뿜어집니다. 정신이 없어요. 위아래로 아주 바쁘죠. 이걸 몇 번이나 해요? 1분에 6,000번. 그러니까 1초에 100번씩을 도는 거예요. 야, 엔진이라는 기계장치는 정말 굉장한 거죠. 이만한 피스톤이 이게 100번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? 여튼 여기에 연료, 오일 이렇게 둘 다 위아래에서 막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둘은 성질이 전혀 달라요. 오일은 주 용도가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윤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고요. 연료는 오일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씻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섞이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. 막 섞여버리면 큰일 나. 그러니까 둘이 섞이지 않게 딱 갈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피스톤이 가장자리를 딱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철하고 철을 그냥 딱 맞붙여서 기름 한 방울도 못 지나가게 이렇게 철과 철을 딱 붙일 수는 없잖아요. 서로 팽창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공차가 미세하게 있고 그 공차를 압축 링, 오일 링 이렇게 피스톤 링으로 이걸 둘러치고 있습니다. 스프링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. 그 틈에 오일 링은 그 단면을 보면 오일을 많이 가둘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일이 쭉쭉하게 젖으면서 이게 조금 더 공차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거죠.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나? 엔진 오일이 이렇게 위아래로 피스톤이 움직였을 때 이 엔진 오일은 벽면에 조금씩 묻은 채로 남습니다. 오일이 옆에 남아서 움직였을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독일 차들은 특히나 이 벽면에다가 이렇게 사선 처리를 막 해요. 이 호닝 처리라고 하는데 단 스크래치를 일으켜 놓습니다. 미리 스크래치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오일이 묻었을 때 그 오일이 조금 더 그 스크래치 속에 들어가서 더 잘 묻죠. 그래서 오일이 더 잘 묻게 되고 그러면 엔진 스크래치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. 오일이 어쨌든 오랫동안 거기 유지된다.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. 엔진 오일이 벽면에 계속 묻어 있잖아요. 여기 작은 홈으로 다 묻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? 오일이 이렇게 끌어내렸을 때 오일이 다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 가장자리에 묻습니다. 묻은 상태로 연소실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연소실에 들어가서 같이 탑니다. 연료하고 같이 타요. 그래서 독일 자동차, 뭐 고성능차, 포르쉐 같은 거 서킷에 타고 나면 엔진 오일을 한 통씩 부어야 되잖아요. 이게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. 독일 차들은 오일이 조금씩은 줄어든다. 당연하게 오일은 줄어드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그렇지 않죠. 아니 내가 지금 차를 샀는데 지금 새 차인데 조금 있다가 오일을 한번 부으라 그런다? 야 이거 납득이 안 되죠. 그래서
일본, 우리나라 자동차들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걸 못 참습니다. 당연히 우리나라나 일본은 엔진 오일이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, 전혀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려는 게 목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들은 오일이 어지간하면 줄어들지 않아야 되고, 뭐 물론 뭐 그 오일 많이 줄어들었죠. 뭐 그랜저니 뭐 하면서 오일 많이 줄어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걸 추구한다고,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걸 추구한다고. 뭐 어쨌든 오일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거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, 근데 디젤 차 중에 일본 차들을 보면 엔진 오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. 독일 차 중에서도 엔진 오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왜 그러냐면 디젤은 어떤 연료예요? 디젤은 어지간하면 불이 안 붙는 연료죠. 컵에다가 디젤을 담고 거기다 불을 탁 붙이면 어떻게 돼요? 불이 꺼지죠. 담배꽁초니 뭐니 이런 거 거기다가 막 넣어도 다 꺼집니다. 불이 안 붙어요. 디젤은 불이 붙는 게 아니야. 디젤을 불을 붙이려면 압축 착화라는 걸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압축 착화를 해야 되는데, 압축 착화를 하다 보면 그 가장자리에 제대로 연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엔진의 일부분, 그리고 밸브면 이런데 카본, 슬러지 이런 게 조금씩 생기게 되면 그 부분도 연소가 일어나지 않죠. 거기다가 연료를 뿜으니까 연료가 이 카본 때, 슬러지 이런 데에 묻으면서 그게 계속 이 슬러지 부분이 젖어요. 그럼 거기서 타지 못한 연료가 점점 생겨서 조금씩 흐릅니다. 그럼 이 아까 말했던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죠. 피스톤 링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. 이게 1초에 100번을 움직이는데, 디젤 엔진도 1초에 40번 이상은 계속 움직이는데,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흐르는 게 점점 많아져요. 그래서 이 오일팬 쪽에 점점 오일이 늘어나서 나중에 보면 이 오일이 늘어났네, 오이 개꿀?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. 예전에는 오일이 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일량이 늘어나도 눈에 잘 안 띄었어요. 근데 요즘은 독일 차들도 오일이 타는 일이 좀 줄어들었어. 그러다 보니까 오일이 늘어난 걸 좀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. 아무튼 그래서 디젤 차는 오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근데 이번이 정말 특이한 건 휘발유 차인데 오일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. 보통 휘발유는 굉장히 빠르게 기화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연소 시간에 남더라도 다음번 정마에서 어차피 다 연소됩니다. 어차피 다 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데서 어떻게 휘발유가 제 상태로 있어. 그러니까 이 뜨거운 데 있기 때문에 얘는 다 기화돼서 어지간하면 연소가 안 됐어도 배기로 나가요. 어떻게 이게 휘발유가 남아서 오일실로 들어간다? 야,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. 만약에 또 거기 섞였더라도 오일 자체도 뜨겁잖아요. 오일도 뜨거우니까 금방 또 다시 기화돼서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, 편하게 요번에 그러지 않았네요. 정말 특이한 겁니다. 원인은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특성상 엔진이 제 온도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이 정말 추울 때 냉간에 전기 모터로 딱 출발을 하잖아요. 시동을 안 걸고 출발했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언덕으로 탁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? 그럼 갑자기 가속 페달을 꾹 밟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엔진이 열 받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엔진이 작동돼야 되고, 이게 엔진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하죠. 전기 모터로 출발했고 내가 열 좀 받으려고 하는데 또 시동이 꺼지고 또 모터가 돌고 따뜻해지려고 하는데 관행각되고, 그러면서 거기다가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갑자기 때려 밟아? 야, 진짜 열 안 받네,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. 게다가 운전자가 가속 페달 꾹 밟으면 저배기량의 터보잖아요. 그러니까 열은 안 오르는데 RPM도 낮은 상태에서 더 강력한 힘을 또 끌어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기는 또 많이 들어가고, 야, 이게 제대로 점화시키기에 온도가 너무 낮았던 거겠죠. 불이 잘 안 붙어요. 불안전 연소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. 한번 생각해보죠. 원래 자동차에 아침에 시동을 걸면 어떻게 돼요? 웽 하면서 이 RPM이 굉장히 높죠. 한 1500rpm 이상씩 막 올라가잖아요. 이게 왜 그래요? 이거 빠르게 온도를 높여서 점화가 잘 되도록, 효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최소한 처음에 RPM 높을 때, 요때는 출발 안 하고 좀 RPM 좀 내려올 때까지 공회전은 한다,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. 근데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돼요? 하이브리드는 공회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켜놓으면 그냥 엔진이 시동을 안 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레디 뜨고 끝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 RPM을 높이는 뭐 그런 과정 없고 굉장히 가혹하게 이렇게 주행되는 거죠. 아주 생각해보면 되게 불쌍한 엔진이에요. 게다가 최근에 겨울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더 저온이었고, 저온일 때 연료를 적정량을 뿜어도 그래도 제대로 점화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긴 것 같고,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.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아니, 혹시 냉각수가 오일에 들어가서 늘어난 거 아닌가요? 그럴 수 있죠.
냉각수는 워터 재킷이라고 해서 엔진 주변에 실린더 주변으로 냉각수가 다 움직입니다. 측면에도 들어가고 위쪽에도 들어가요. 그래서 이 냉각수 라인이 또 엔진 사이에 있는데 그 냉각수 라인이 조금 잘못돼서 당연히 새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. 냉각수가 오일에 들어갈 수 있지. 근데 그렇게 되면 냉각수가 엔진 오일하고 섞이면 오일캡을 딱 열어보면 압니다. 오일캡하고 냉각수가 섞이면 침전이 생기기 때문에 딱 보면 오일색이 그냥 허옇게 우유색처럼 바뀝니다.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. 만약에 오일을 교체할 때 오일색이 하얗다, 라떼색이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가 새서 들어간 겁니다. 만약에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엔진 오일에서 이렇게 라떼색이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엔진 바꿔달라고 해야죠.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엔진 오일 색깔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. 엔진 오일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고 엔진 오일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, 이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마도 휘발유가 내려오는 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. 자, 그럼 휘발유가 오일과 섞이면 얼마나 큰 문제인가? 엔진 오일에는 W20 뭐 이런 식으로 점도에 대한 규격이 써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오일이 얼마나 찐득한가 라는 거예요. 얼마만큼 찐득한 오일을 써야 되는지를 자동차 회사가 딱 정해놨어요.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달라져도 사실 보증이 깨질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처럼 묽은 거고요. 저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찐득한 거예요. 그걸 정하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물처럼 묽게 흐르면 이 엔진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찐득하면 이 피스톤이 움직일 때 뻑뻑할 거잖아. 제대로 공급하기도 좀 어려울 거고 냉각할 때도 불편할 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엔진 오일의 점도는 정말 중요하게 관리해야 됩니다. 근데 휘발유가 오일하고 섞인다, 그러면 이 점도가 바뀌겠죠. 그나마 디젤이면은 조금 괜찮아요. 왜냐면 디젤은 엔진 오일하고 그 점도가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.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에 비해서 점도가 훨씬 낮잖아요. 그래서 이 점도가 크게 떨어질 것 같아. 엔진을 보호해야 되는데 점도가 낮아지면 저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.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안한 마음은 드네요.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 오일이 4.8리터 들어가거든요. 인터넷에서 보면 소렌토 엔진 오일 증가되는 양이 한 1, 2cm 정도가 늘어나는 모양이에요. 이만큼 올라가네가 아니라 오일팬이 이만하잖아요. 이만한 오일팬에서 이만큼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거니까 1cm 높아졌으면 몇백 cc 정도? 이런 정도 수준이 높아진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4.8리터 기준으로 200cc다 하면 한 5%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 5% 정도 됐을 때 그레이드가 막 정말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찜찜한 건 어쩔 수 없네요. 아니, 내 소중한 엔진인데. 아니, 그러면 안 되죠. 기아는 이걸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. 게다가 이거 휘발유잖아요. 휘발유는 불도 붙는 건데 좀 언짢습니다. 자, 그러면 기아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나? 이 원인은 이렇다고 합니다. 여기 보면 EV 모드를 오가면서 이 엔진 냉각 시에 불완전 연소가 자주 일어난다, 그런 얘기를 해요. 대충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. 뭐 어쨌든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, 여기 써있는 건 ECU를 업데이트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. 잠깐만, 이게 ECU 업데이트하면 돼요? 그래? 아니,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. 왜냐면 이게 겨울철에 추울 때 냉간시에 EV 모드 전환하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며요. 근데 ECU로 어떻게 불완전 연소를 안 나게 하지? 무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불완전 연소가 그럼 일어나지 않도록 연료량, 공기량을 좀 줄이겠다는 거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, 아니면 이 냉간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초기에 공회전을 좀 많이 시켜서 열이 빨리 올라가게 하겠다, 이런 얘기인가?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세요. 이게 두 가지가 다 문제죠. 연료량을 줄이면 차 출력이 부족해질 거잖아,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럼 공회전을 많이 하면 연료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연비가 나빠질 거잖아.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세 번째 아이디어도 있을 거예요. 둘 다 아니고 아마 ECU 프로그램에 버그가 좀 있었어. 그걸 잡는 거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가솔린 엔진 보면요, 아마 가솔린 엔진의 작동 원리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, 가솔린 엔진의 작동 원리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연료량이 바로 따라오는 게 아니죠. 스로틀을 여는 거예요. 스로틀이 목구멍이잖아요.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.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해서 나비 밸브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기량을 더 많이 더 적게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열었을 때 여기서 산소 센서에서 산소가 어느 정도 들어왔구나, 그럼 그거에 맞추어서 분사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그게 배기 매니폴드에도 산소 센서가 있어요. 그러면서 산소가 남았네, 산소가 남았으면 산소가 다 연소되지 않았으니까 연료가 부족하구나, 그러면서 연료를 더 뿜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피드백하는 거예요. 이걸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해요. 엔진 앞 뒤에 산소 센서로 이렇게 람다 센서라고도 하는데, 이 산소 센서를 갖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산소 센서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.
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이게 제대로 동작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냉간시의 연료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산소량보다 연료를 과도하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연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다 연료를 조금 넣어야 되는데 이 산소 센서가 산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연료를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죠. 버그죠. 그건 버그예요. 제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ECU를 업데이트했을 때 냉간시에 오히려 더 연비가 좋아지고 엔진오일로 휘발유가 들어가는 일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. 이 옛날 같으면 이 엔진오일이 증가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? 요즘 소비자들, 여러 운전자들, 저희 구독자님들 참 똑똑해지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빠르게 또 기아의 해결책을 요구하게 되고, 나쁘게 말하면 베타 테스터고 좋게 말하면 똑똑한 소비자가 정말 제대로 요구해서 빠르게 해결책을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지금 해결될 때까지 엔진오일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. 오일이 좀 많이 증가된다 이러면 평소보다 빠르게 오일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원래는 15,000km마다 엔진오일을 교체하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아마 1만 km나 그 이내에서 갈던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게 자기가 엔진오일이 좀 증가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야만 엔진을 조금 더 소중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난 지금까지 안 봤는데 지금부터 엔진오일이 증가하는지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엔진오일 딥스틱을 뽑아서 딱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지금 풀이구만,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늘어나는지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지금부터는 엔진오일이 막 크게 증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. 아마도 이게 추운 겨울에 이 야외에 세우고 뭐 그런 분들이 아마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 같고요. 왜냐면 냉간을 더 오래 가져가니까. 아마 따뜻한 봄부터 다음 겨울까지는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더라도 다음 겨울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기아 관계자분들은 어서 빨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해결책만 내주면 되나? 이거 손해배상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카센터 가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불편해. 우리 시간은 공짜인가? 소비자의 시간 공짜입니까? 소비자가 거기까지 가면 당연히 뭔가 배상해주고,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엔진 오일은 당연히 갈아줘야 되고, 그리고 뭐 문제 있으면은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에 해당되는 레드멤버스 포인트를 주든가 차값에서 좀 깎아주든 엔진오일 쿠폰을 주든가, 어쨌든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또 주셔야죠. 이거 문제가 없게 만들든가,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배상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,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. 해주셔야죠. 그쵸? 네, 해주실 걸로